자, 2020년도 이제 통합과학 6월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신소재 A에 대한 설명이다. 자, A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전기 에너지를 손실 없이 수송할 수 있다. 그리고 A는 자석 위에 떠 있을 수 있어서 자기부상 열차에 이용될 수 있다. 자, 요거는 지금 뭔가요? 4번 초전도체죠, 그죠? 요거 이제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2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빅뱅 이후 태양계와 지구가 형성되기까지 여러 사건은 순서대로 이제 나열한 것이다. 옳은 것은 자, 빅뱅 이후에 전자를 포함한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진다. 네, 전자와 이제 뭔가요? 자, 전자와 쿼크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기본 입자 만들어진다는 게 맞고요. 초신성 폭발 이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초신성 폭발로 방출된 물질들의 일부는 태양계와 지구를 형성한 재료가 되었다.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로 방출된 물질들은 철 이후의 원소들인데 지금 현재 태양계와 지구에 이제 지구 특히 우라늄과 같은 원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맞다. 정답은 다 맞아서 5번입니다. 자, 3번. 그림은 고온의 고밀도의 광원에 의해 만들어지는 스펙트럼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지금 보니까 이게 고온의 광원에서 분광기를 통해서 이가 연속 스펙트럼이 만들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서 여기 검은 색깔 선으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났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 위치를 보면은 여기 저온의 기체를 이루고 있는 이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A는 연속이고 B는 검은 선은 자, 특정 파장의 빛이 저온의 기체에 흡수가 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B를 분석하면 저온의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를 그렇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원소의 종류는 선의 위치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5번. 자, 이제 4번을 볼 텐데요.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새 학생이 대화하는 모습이다.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해서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이다. 맞죠?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밀도가 항상 일정하다. 밀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밀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틀렸고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은 그쵸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해준 증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그리고 두 번째 수소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로 분석이 되고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죠? 그래서 AC 정답은 4번. 자, 표는 우주 초기의 진화 과정 가나다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양성자, 전자, 중성자 중 하나래요. 순서대로가 아닙니다.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수소 원자 핵이 형성됐으니까 수소 원자 핵 이꼴 양성자잖아요. 그래서 하얀색이 양성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자가 포획이 됐죠. 그래서 여기 중성 원자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됐다.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양성자가 일단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성자와 양성자가 합쳐지면서 원자 핵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전자가 포획되면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진 순서입니다. 그리고 하얀색이 양성자니까 여기 까만색이 중성자에 해당이 되고 얘가 전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자, 진화 과정은 가다나 순서입니다. 네, 가다나 맞고요. 온도는 나랑 달을 비교하면 나가 나중이잖아요. 나일 때가 더 낫다. 나일 때가 낫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일 때가 그러니까 시간 순서적으로 더 나중이기 때문에 우주의 온도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나일 때가 더 시간적으로 나중일 때가 더 낫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6번도 보겠습니다.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이 끝난 두 별 A와 B의 내부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A는 이제 가장 중심부에 철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질량이 태양보다 큰 초고성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탄소로까지 만들어졌으니까 적색거성이 완료된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초신성 폭발은 초거성 다음 단계니까 A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맞고요. B는 중심부로 갈수록 지금 보면은 네,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틀렸고 질량은 A가 B보다 크죠. 네, 그래서 크다. 정답은 1번. 자, 다음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일단은 리튬을 칼로 잘랐다, 이게 무르다라는 걸 나타내고요. 단면의 변화, 여기 밑에 결과적으로 칼로 자른 단면은 광택을 잃었다. 이거는 네, 알칼리 금속이 산소와 매우 잘 결합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했냐면 리튬을 물이 들어있는 곳에 넣은 후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격렬하게 반응하고 반응 후에 수용액의 액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네, 페놀프탈렌을 넣었죠. 색 변화가 붉은색. 그래서 금속은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면서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수용액의 색깔은 프놀프탈렌에서 염기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네, 페북. 그래서 붉은색으로 변했다. 그러면은 자, 일단 산소랑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기억은 붉은색이 적절하다. 그리고 리나칼, 얘네들은 전부 다 일족 원소, 알칼리 금속 원소로서 공기나 물에 대해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은 원소 XY로 이루어진 화합물 XY2에 대한 자료이다. X는 일단 금속 원소인데 얘가 1족인지 2족인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XY2라고 하면 지금 얘가 두 개가 지금 결합이 된 거기 때문에 X2 플러스 그 다음에 금속, 여기 앞에 게 금속이고 뒤가 비금속에 해당이 되겠죠? 그 Y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XY2 이런 식으로 개수가 여기 전하량의 반대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X2 플러스 Y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몇 쪽이 금속 원소인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일단 2족이라는 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Y의 원자과 전자수는 각각 니은과 디귿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온 결합을 하고 있고 여기가 지금 결정적인 힌트인데 얘네를 구성하는 입자는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X2 플러스에서 여기서 X는 자 이렇게 이온이 되고 나서 전자 개수가 10개니까요. 원래는 2개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얘는 네, 12번 마그네슘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Y는 전자를 하나 받아서 10개니까 원래는 9번 플로린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는 몇 주기에 해당이 되냐면 원래 X는 네, 3주기 원소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는 각각 얘가 2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12조 그래서 2개 여기는 7개다 이렇게 되고 자, 다 찾았으니까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림은 세 가지 물질을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일단 공유결합 물질인가 물어봤는데요. 지금 공유결합 물질은 전부 다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제 금속이 하나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니오에 NaCl이 들어가면 되고요. 이원자 분자인가 원자 개수가 2개로 이루어져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자, 산소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은 물은 3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3원자 분자 원자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찾으면 산소, 물 정답은 1번. 자, 11번을 볼 텐데 가와 나는 사람과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자, 뭘 보라고 했나요? 알철 요거 보고 자, 수질 이렇게 했을 때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가 사람에 해당이 되고 생명체에 해당이 되고요. 얘가 이제 가가 지각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지각은 산소, 규소 순서고요. 산규, 알철. 그 다음에 여기는 산소랑 탄소 순서입니다. 자, 옳은 거 찾는 거네요. 그래서 가에는 자,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질량비가 아니죠. 이거는 지각을 구성한다. 자, 규산염 광물은 그렇죠. 규소랑 산소 SiO4 4- 요게 이제 규산염 광물의 기본 이제 구조가 되는데 규소랑 산소를 포함하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니은 디귿. 니은 디귿은 규소 탄소죠. 그죠? 같은 족 원소다. 네, 얘가 규소, 얘가 탄소니까요. 얘네들은 전부 다 14족 원소라서 최대 4개의 원소랑 네,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2번. 자, 물질 ABC 전기 전도성을 알아본다. ABC는 각각 염화, 나트륨, 질산, 칼륨, 그다음 포도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 왜 강조를 했냐면 얘네들이 금속이니까 금속을 포함한 이 화합물이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구성 원소로 보듯이 전부 다 비금속으로만 된 것이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의 차이점은 전기 전도성의 차이점은 일단 얘네들이 고체 상태일 때는 없죠, 둘 다. 그 다음에 수용액에서는 또는 액체 상태에서 있고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수용액에서 있는 거 얘네들이 둘 다 뭐에 해당이 된다? 이온 결합 물질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A가 공유 결합 물질에 해당이 되니까 일단 A는 누군지 알 수가 있죠. A는 포도당이다. 요거는 이것만으로는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A가 질산칼륨이 아닌 거는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B가 수용액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진다. 맞죠? 자, C는 고체에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강하게 결합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인력에 의해 결합되고 있으니까 이온들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고체에서 얘가 전기 전도성이 없는 거예요. 자, 이온들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맞는 말이죠. 정답은 네, 4번. 자, 13번. 충돌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자, 무릎을 살짝 굽힌다. 착지할 때. 그리고 범퍼. 그 다음에 태권도 선수의 보호대. 네, 보호대. 푹신한 재질로 만든다. 자, 요거는, 자, 계속 이제 앞에 이제 모의고사 설명에서도 계속 했지만, 자, 충격을 하게 되면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량은 일정한데, 충격력 곱하기 시간으로 네, 이 충격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간을 늘려주면 충격력을 줄여서 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관성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여기 공통적으로 적용된 원리가.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를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력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작게 하는 거고요.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가 이거는 충격량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시간을 늘리면 충격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충격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런 기본 개념에 대해서 문제를 좀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 개념을 네,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충돌을 하면 충격량은 어떻게? 주고받은 충격량은 같다예요. 같고요. 시간을 늘려서 충격을 받은 부분이 충격력을 덜 받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예를 들면 자동차 두 개가 있어요. 볼게요. 얘가 A가 있고 B라는 자동차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 자동차는 범퍼가 이제 푹신푹신하고 잘 찌그러지는 차라고 하고 여기 A라는 자동차는 범퍼가 매우 딱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누가 피해를 덜 보냐면 피해 정도는 얘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충격력을 네, 적게 받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A랑 B는 주고받은 충격량은 같은 거거든요. 근데 A가 범퍼가 딱딱하면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충격력을 더 많이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 충돌하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이 사람이 땅에 착지할 때처럼 사람이 땅에 충격을 주면 땅도 사람한테 충격을 주는 거고요. 자동차가 서로 충돌을 하면 A가 B에게, B가 A에게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충격량은 서로 같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발차기를 하면 서로 충격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충격량은 같은 겁니다. 그랬을 때 보호대를 이렇게 푹신푹신한 보호대를 차고 있는 사람이 충격력을 덜 받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네, 충돌에 의한 피해를 줄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4번에 탄소 원자 결합 방식이다. 자, 탄소 원자는 14족이니까 최대 4개의 원소랑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결합 규칙이 탄소 원자 모형 하나당 결합 막대가 총 4개다. 그러니까 공유 결합을 총 4군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총 하나, 둘, 셋, 4군데에 탄소 하나당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탄소 원자 모형 1개랑 다른 탄소 원자 모형 1개를 연결할 때는 결합 막대를 최대 3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탄소랑 탄소 사이에 이렇게 3중 결합까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탄소 골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연결된 거를 사슬 모양이라고 하고요. 일렬로 연결되다가 하나 튀어나온 게 있죠. 요걸 이제 가지 모양이라고 하고, 자, 탄소와 탄소 사이에 2개가 연결된 게 이중결합, 자, 3개가 연결된 게 삼중결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4고요. 결합 막대는 공유하는 전자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탄소 골격에 수소, 산소, 질소 등이 결합을 하면 다양한 탄소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이게 맞죠? 정답이 5번입니다. 자, 그림 가는 DNA의 구조를 나는 DNA를 구성하는 4가지 단위체다. 이중 나선 구조고요. A는 아데닌, 사이토신. 요거 2개는 지금 얘가 A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기억하고 니은이 누군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일단 기억과 니은부터 보면은 자, 이게 지금 길게 돼 있잖아요. 막대 길이가. 그죠? 얘랑 구아닌이랑 길이가 이게 똑같고요. 긴 것이 사이토신하고 지금 보면은 여기가 타이민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지금 보면은 아데닌하고 지금 여기 세모 지금 요 끝에 보이나요? 얘가 누군지 몰라도 끝에 여기 이렇게 세모나게 들어갔죠. 얘가 타이민이 돼야 되고 얘가 동그라니까 여기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구아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상부결합을 하고 요렇게 상부결합을 하는 거죠. 자, 아데닌하고 타이민. 그 다음에 요 사이에 결합을 하고요. 네, 구아닌과 사이토신 사이에 결합을 합니다. 문제를 보면 옳은 것만을 골라라. DNA 구조는 이중 나선 구조고요. 지금 틀렸죠? 바뀌어 있고. 자, 단위체 배열 순서에 따라서 유전 정보,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단위체 배열 순서가 바로 이게 뭔가요? 염기 서열이죠. 염기의 배열 순서. 염기 서열에 따라서 유전 정보를 다양하게 저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맞는 거는 이것도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 3번. 그 다음에 16번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A는 단백질의 단위체고요. 그러니까 A가 각각이 아미노산에 해당이 되고 아미노산은 총 20종류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더 길어졌고 그럼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요. 자, 폴리펩타이드에서 이제 3차 구조. 자, 꼬이고 접히면 우리가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은 A는 아미노산이고요. 그리고 서로 결합할 때,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할 때 펩타이드 결합을 하죠. 펩타이드 결합을 할 때,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요거 한 개당 물 분자가 1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탈수라고 하죠. 물 분자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첨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온다라는 거고요. A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결정이 됩니다. 이거 맞고,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 3번.
자, 17번은 자유낙하라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고요. 지금 문제에서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다 라고 했고, A랑 B가 여기가 같은 높이에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P점을 동시에 도달하고 여기 수평면도 동시에 도달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떨어지는 거는 동시에 떨어지고요. A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중력을 받죠. 네, 지구 중심방,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고 얘도 중력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하하는 동안 A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고요. A와 B에 작용하는 힘, 얘가 중력인데 네, 중력의 방향은 서로 같습니다. 연직 아래 방향이에요. 연직 아래. 네, 지구 중심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A보다 먼저 도달하는데 이거 틀렸죠. 같은 높이에서 출발을 했고 속력이 증가하는 지금 중력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해줘야 되겠죠. 정답은 기억리을 3번 해주시면 됩니다. 18번 지금 보면은 자연현상이다. 자,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빗방울이 아래로 떨어진다. 뿌리가 땅속을 향해 자란다.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는 전부 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네, 5번입니다. 자, 19번 가는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 A, B의 특성, 기억, 니은,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A, B는 지금 각각 단백질과 핵산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 단백질과 핵산을 여기다 적어주고요. 자, 구성 원소에 탄소가 있다는 동그라미. 호르몬 효소의 주성분인 거는 단백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둘 다 동그라미인 게 얘가 A가 단백질, B가 핵산에 해당이 되고 지금 기억이 요거죠, 그죠? 여기 둘 다 동그라미인 요 특성이 탄소를 가지고 있다. 효소나 호르몬의 특성이다. 요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구성 원소에 탄소가 있다. 라는 특성이고요. 자, B는 핵산이니까 DNA랑 RNA가 있다가 맞습니다. 자, A와 B의 단위체가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자, A는 단백질의 단위체는 뭔가요? 얘는 아미노산이고요. 그 다음에 핵산의 단위체는 뭔가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그쵸? 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단위체가 서로 다릅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자, 20번은 지금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고 A, B가 자, 충돌 후 정지했대요. 그러면은 나중 운동량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받은 충격량은 처음 운동량이 곧 뭐다? 충격량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나중 운동량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A, B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그 면적. 자, 요 곡선과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이 곧 뭐에 해당이 되느냐? 얘가 받은 충격량입니다. 그래서 A는 충격량을 2S만큼 받았고요. B는 3S만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처음 운동량이 2S고 B는 처음 운동량이 3S라는 거예요. 그리고 벽과 충돌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각각 t초랑 2t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IA랑 IB. IA가 뭐에 해당이 되냐면 2S고요. IB가 3S니까 당연히 IB가 클 것이고 자, 평균 힘의 크기는 지금 여기입니다. 요 가장 높은 곳을 측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FB, 여기가 F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B가 더 작죠, 지금. FB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짧은 얘가 A가 힘을 더 크게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것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IB가 더 크고 충격량은 B가 더 크고 힘은 A가 더 크다라고 한 거를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네, 4번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림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문제는 비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요 면적이 곧 뭐다? 충격량이다. 그리고 여기 그래프에서 평균 힘은 그냥 제일 높은 거를 따져주면 된다라는 거죠. 원래 평균 힘은 요 중간 정도를 하면 되는데 네, 그냥 제일 높은 곳 피크를 이렇게 구별해도 답이 그렇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해주시면 됩니다.